여성가족과장 노하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재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연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6급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심영찬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6급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남슬기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입니다. 1회 추경 총 예산은 25억 9,662만 7천원을 증액한 833억 3,3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서 하단 부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에서 지원비로 2,679만 4천원을 증액하여 1억 4,8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중간 부분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에서 가족 상담 전문 인력에 4천만 원을 인건비로 신규 편성하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사업에 운영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한 9,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 사업 통합에서 236쪽입니다.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에 1,637만 4천 원을 증액한 4,9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여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사업의 사무 관리비로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에 5억 8,65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0억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에 4억 1,347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4,4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여성 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사업에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여성 친화 교육 사무 관리비로 50만 원과 강사 수당에 60만 원,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각 신규 편성하고 연구 개발비로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로 4천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에 강사 실비로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 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의 공하나 항목에서는 사무 관리비로 300만 원과 홍보비 1,000만 원, 관내 여비로 200만 원을 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 특별 치료 사업의 인건비로 참여자 팀장 수당에서 66만 원과 활동비에서 5,400만 원을 각 증액하여 3억 213만 원을 계상하고 대한노인의 속초시 지회 취업지원센터 기능 보강에서 민간 자본 이전비로 취업지원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 클럽 운영비 지원에서 운영비로 1,737만 9천 원을 증액한 3,2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시니어 클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 250만 원과 민간 자본 이전으로 시니어 클럽 기능 보강 사업에 250만 원을 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자체 사업의 사무 관리비로 심의위원 참석 수당에 2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 교육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포상금에 경로 지원 직원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생활 공간 조성 확대 사업에서 노인 복지관 기능 보강의 시설비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쪽입니다.
속초시 노인복지관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비에 600만 원과 성명 건축물 농도 측정비로 100만 원, 화장실 보수 공사에 800만 원을 각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 자본 이전비로 노인복지관 당구교실 물품 구입비로 9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확충 사업에서 시설비 성진연립 경로당 리모델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고 성진연립 경로당 매입비 1억을 감액하면서 자산 취득비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진연립 경로당 매입에 8천만 원을 과목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장묘 문화 조성 사업에 장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비에 공설 봉합묘 보수 공사에 500만 원과 자산 취득비로 부부 안치당 구입 설치를 위해 1억 3,300만 원을 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00만 8천 원이 증액된 5,383만 2천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로 1,8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보육비용 지원 확대 사업에서 보육교직원 근무 향상 지원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행정 서비스 강화에 포상금으로 안심보육 직원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아반 특별수당에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지원 항목에서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어린이집 CCTV 보안 프로그램 구입 지원비로 2,316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에서 포상금으로 인구정책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업무 이제 1회 추경을 다시 좀 보면서 역시나 그 보조금 지원 사업이 참 많은 과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그만큼 정부 시책과 함께 가는 사업들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관련 기관 보조금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 또 정산하시고 그러느라고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한 또 여러 이제 기관 단체들도 이런 부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함께 또 사기도 암양할 수 있도록 가장 또 신경 써 주십시오. 네. 네.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이해가 이미 보고를 통해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아이돌봄 이 지원 사업에서 이제 서비스 운영이 19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늘어난 네, 금액이 그렇죠. 네, 예, 많이 예. 뭐 늘었습니다. 본 예산과는 이제 상관없이 어쨌든 전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니 한 네. 2억 정도 이제 증액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확대되는 어떤 정책과 사업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쓰임 생각하는지. 지금 기존의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서 아동 학대라든지 아이돌봄 활동가가 네.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도움을 줌에 있어서 아동 학대 등이 방송에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네. 주춤하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좀 더 개편을 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이런 활동가들의 시선이 그러한
이러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많아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 사업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정부 자체가 보조해주는 지원비를 더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저희의 그 돌봄 서비스 자체가 뭐 아동도 그렇고 이제 요즘 노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돌봄 사업이 공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뭐랄까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청장년층의 삶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의 어떤 권리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성별의 부분으로 보았을 때 이제 전통적으로 그것이 여성의 일인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그 사회적 서비스로 가도 임금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고 네. 그리고 또 지나친 어떤 기대감들을 그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또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돌봄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네. 당사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를 또 수혜를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그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와 아닌 것까지 좀 구분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어떤 홍보나 또 당사자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네. 남아 있는 하여간에 이러한 상황들 요즘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보육시설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일을 할 것인가 아이를 돌보러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 엄마의 사례를 제가 보고는 그분의 그 쭉 가정을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결국은 정말 어렵게 아이를 그것도 한부모 가정으로 이혼 가정의 젊은 여성이 결국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 어렵게 가졌던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 아이를 요즘 집에서 기르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페북에 올라오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여간에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런 틈들을 좀 잘 채울 수 있도록 당장은 또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저 코로나19로 우리 여성가족과 전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주말에도 제가 이렇게 방역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 고생하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또 코로나19하고 밀접한 또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할하는 시설들은 어떠한 시설들이 있죠? 우선 그 안심보육팀의 어린이집 5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요양 기관이라든지 노인 그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해서 한 47개소가 관내에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노인 그 여가 복지 시설인 경로당이 91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는 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10군데, 보조금을 받는 곳,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 해서 10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곳곳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 노인복지관도 지금 폐쇄가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시설 개선 몇 가지가 올라 있는데요. 빨리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빨리 보수공사를 하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그 휴관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경에 요구한 이러한 부분도 그 코로나의 상황과 무관하게 그 휴관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편의를 위해서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노인복지관을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많이들 가시는 곳인데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곳이 탁구장하고 당구장이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네, 계시는데 동호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당구 교실의 물품 구입이 이제 보조 관련된 서류도 보다 보니까 네. 991만 7천 원을 요구하셔서 이제 그대로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991만 7천 원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물품이 네. 당구대라든지 네. 공 세척기라든지 뭐 큐상대라든지 또 무선 청소기 또 그 안에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 활동들도 하고 있어 공기청정기 한 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구대는 몇 대죠? 당구대는 2대입니다. 2대. 네. 그러면은 2대를 하면 2층을 지금 쓰고 있는 네. 장소에 거기고 예, 네. 그 위에 또 포켓볼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아직까지 수리할 단계는 아닌 건가요? 네, 네. 물품들이. 그렇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당구장에 대한 배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는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민원은 듣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또 쉽지만 않죠. 한정된 공간에 기존에 다른 곳을 쓰고 있는 곳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 건 알고 있지만은 네.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예. 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 시국이 좀 불안정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 예산 중에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증액된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의 기능별로 좀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3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보육가족 그리고 여성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보육 특히 이제 어린이집 긴급 돌봄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어린이집은 휴원을 이제 하고 있지만 연장에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보육교사를 배치를 해서 당직 보육교사를 배치를 해서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가정의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계속 그 당번교사가 아이를 보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거는 평소대로 평소대로 하는 평소대로 겁니까? 예. 보통 지금 저 파악하신 뭐 자료가 있으시겠지만 네. 그 어린이집당 보통 몇 명 정도 관리를 하죠? 지금 코로나 56개소 발생이니까. 어린이집에 33개소가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존대로 100%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꼭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사정이다. 그러는 아이들만 지금 그 33개소 어린이집에서 탄력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별도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저기 차량 운행은 안 되고 부모님들이 직접 네, 출퇴근으로 네. 그리고 이제 해야 되고요. 필요해서 차량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편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는 4월 6일 날 개학을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데 네. 혹시 계속 휴원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개학을 했다가도 코로나19가 그 뭐 유치원 어린이집이 됐든 네. 초등학교가 됐든 발생이 되면 바로 폐쇄 조치도 한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반의 또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35쪽에 보니까 가족 상담 전문 인력과 관련돼서 가족 상담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다문화 가족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문 상담 인력은 그 직원분들 중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그 국고 보조금으로 올해 처음으로 그런 다문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전문 상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원금이 확정 내시됐고요. 네. 지금 여기 보안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247페이지에 올라왔는데 CCTV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CCTV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아동 학대의 사항들도 발생하고 이래서 그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에는 물론 당연히 설치를 하였고 그 외 의무적으로 설치 않아도 되는 곳까지 우리 시의 그 지도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CCTV에 설치가 됐는데 프로그램 하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그 마스킹 처리를 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마스킹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빠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안 돼. 네, 안 돼 있었고요. 처음부터? 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12 매칭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하성남 계장님하고도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언론지상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관련한 성병에 많이 노출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 성병 그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유해 시설들 우리 관내에 네. 그 뭐 소위 말하는 그 집장촌이 지금 그래도 나름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외의 시설들이 많단 말이죠. 네.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중에 이제 네. 특정 그 업체를 제가 이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유관 기관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네. 잘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에 그 청소년들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성병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 한간에 제가 그 들은 제보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짓는 특히 군 단위에 가면 병원 방문하지 않고 약을 짓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를 주로 좀 많이 이용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어딘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네, 네. 근데 관내 우리 지역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관리를 좀 해주시고 네. 외국인들이 그 소위 말하는 집장촌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근로자. 네, 외국인 근로자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하고도 이제 저희가 청소년 금지하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금호 실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 야간에도 지도 단속을 나가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청소년하고 관련되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런 부분은 또 그 청소년 업무를 보는 부서와 보건소와 또 저희 부서와 네. 이렇게 연결되는 또 유흥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문화체육과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그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의견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N번방 잘 아시죠? 네, 그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 그성 착취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것과는 별개로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하시겠지만 네,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 그 집결 그 집장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곳이다라는 거죠. 네, 마사지 샵이라든가 이런데 가족 단위라고 써 있고 네, 들어가서 마사지 그 계산에 대한 지불을 하고 룸에 들어가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24시간이면 그 청소년 그 출입 제한 대상은 아니잖아요. 마사지 업소가 대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 가족 단위 네. 이제 이렇게 써 있으면 네. 청소년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들어가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라는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 외에 네,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네, 그런 부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또 그 청소년 업무를 보는 부서하고도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좀 노출이 되지 않았으면 않도록. 좋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뭐 가정에 들어가서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뭐 대화를 할 때 속 깊은 얘기 이런 부분까지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노출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네.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예산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부서에 이렇게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주말도 없이 방역을 하고 한 번은 우리 유정숙 주무관님하고 같이 나가서 저기 어디죠? 목자골목을 아주 그냥 다시는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매사에 아마 성격이 그러시는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김병길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긴급 돌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질의를 더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지금 56개소요. 어린이집이 예, 거기서 지금 네. 가동을 하고 있는 데가 어쩔 수 없이 가동하고 있는 데가 지금 33개소, 33개소 그게 어린이집이 풀 가동은 아니죠. 평소 아이가 희망하는 대로 지금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육하는 대로.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보육 교사분들이 10명이면 네. 거의 뭐 몇 분이나 가동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집별로 다 틀리거든요. 아이가 예. 이제 어머니들이 오전만 봐주세요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엄마가 퇴근해서 바로 이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동이 그 어린이집별로 한 개 반을 운영을 하는 지금 상황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2개 반을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다 틀려서 보육교사가 일률적으로 지금 전체가 다 모든 반을 지금 다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드는 거죠. 한부모 가족의 그 페이스북에 우리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보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힐 수가 없어서 직장 네. 구하기가 상당히 직장 구하기가 더 힘드냐, 아이를 돌보는 게 더 힘드냐라는 판단을 섰을 때 이분은 그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묻고 싶은 건 보육 교사들이 만약 10명을 있는데 7명을 가동을 하고 3명이 남는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봉급에 대한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쓰임이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 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봉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왜 그래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취직이 됐어요. 한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면 취직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한 달에 얼마 예금하고 어떻게 쓰고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뭐 학원 뭐 강사였는데 없는 거죠, 이제 수입이. 그러다 보면 이 학원. 한지 아니 예를 들면 예. 이제 학원인데 내가 네. 지금 했던 사람도 네. 학원 선생인데 얘 이쪽은 아니에요. 네. 이쪽은 아닌데 예를 들면 아니 그런 경우가 그런데 완전히 차단이 돼 버리는 거죠, 월급 자체가. 네. 그러니까 생활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하고 있는 아빠 엄마한테 손을 내밀게 되잖아요. 그죠? 또 아빠 엄마는 카드를 못 쓰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연체라는 게 있고 신용 불량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초래도 그렇게 보육교사가 전체적인 어린이들에 가서 돌봄을 받지를 않는 이 상황에서도 보육교사들은 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느냐 지금 그걸 묻고 네. 싶습니다.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예. 예,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휴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육 교사분들에 대하여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보육 교사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그런 기능에 대해서 네. 예, 근무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다 지자체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에 다 안내를 또 했고요. 그래서 이 종사하시는 보육교사분들은 지금 휴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급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육 교사뿐만이 아니고 돌봄이 뭐 이렇게 돌봄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지침 시달은 안 됐는데요. 그 돌봄도 지금 현재는 전면 중단이 아닙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도 전면 중단이 아니고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한다 그러면은 아이를 봐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우리 방울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한 부분만 물어볼게요. 네, 네. 그 이제 어린이집인데 그 운전하시는 등하교 네, 네.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등하교를 안 하니까 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급으로 쉬고 있다고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자기네들은 그 중간계층인데 참 억울하다. 네. 어린이집 경영자는 보조금도 받고 또 자금도 이제 그 요즘 코로나 자금 나오잖아요. 긴급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은 어디 가서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고 네. 더군다나 또 기초 생활 거기도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들 굉장히 살아가기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또 이제 그 한 가지 있고 한 가지는 이제 급식소가 이제 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친환경 우리 지역에 이제 그 농업 하신 분들이 네. 그 납품을 하잖아요. 네. 그 납품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어린이집을 3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이제 그 우리 지역의 로컬 푸드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게 이제 예전만큼 그 물량을 다 소화는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런 지역에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이 이런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일본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운전원 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상으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당번 교사로 하고 있는 방금 분들 얘기하듯이 예. 월급이 나갑니까 아니면 무급으로 지금 휴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전원에 대해서는 지침상에서는 지금 거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육 교사 부분에 대하여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도- 지금 무급 휴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휴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전체 관련한 종사자 분들 중에 또 아이를 엄마들이 직접 이렇게 데려다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이 어린이집에 관련한 종사자 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자꾸 지금 건의가 올라가고 과장님 있는 그분들이 상황이거든요. 속해져 있는 분들을 네. 한번 다시 한번 그분들 규제할 게 뭐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디에 속하지를 않아요. 그냥 가운데 그냥 떠 있어요. 네. 영세민이면 점검을 한번 영세민 해보도록 들어가지 하겠습니다. 못하고. 네네 한번 예.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 지역에 이제 친환경 네. 농산물 네. 어려운 데가 있다면 네. 공동 구매라든지 네. 우리 또 시청 직원들도 어차피 사서 먹는 거니까 네. 좀 그러한 방법도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네. 예, 저희가 그런 좋은 방안이 방안을 좀 있는지 생각을 좀 네, 해주십시오. 고민하겠습니다. 네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6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